안녕하세요. 제이스 이디 원장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EAD 마감, 이제 원서를 접수할 때가 거의 다 되면, 이상하게 전공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반반 딱 나뉘죠. 반반 딱 나뉘고, 바이오,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의 전공이 바이오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밖에 없는 것처럼 일부 소수의 학생들 비즈니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두 개 반 정도, 두 개 반 정도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지원할 때 근데 그 학생이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그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보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런 전공이 괜찮을 것 같다고 지원 가능한 전공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에서 뭐 먹고 살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거의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줘. 즉, 바이오 학원 컴퓨터 사이언스를 추천하기를 바라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바이오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딱 반반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바이오는 의대 가는 거잖아요. 메디컬 스쿨 가는 거고. 컴사는 컴퓨터 사이언스, 요즘 AI도 그렇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관련 계통들이 워낙 그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 딱 양분돼서 이렇게 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잘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서 그러면 이런 전공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왜 그러냐면 바이오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쓸 때쯤 돼서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바이오를 위한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쓰거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위한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쓴대요. 이유는 부모님이 그렇게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요. 그 전공 네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그 전공 졸업한 다음에 그 전공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평균 연봉이 얼마 되는지 알아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알아와. 그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대부분 바이오하고 컴사로 돌아가요. 근데 바이오는 사실 학부 전공이 아니잖아요. 메디컬 스쿨을 가야 되는 거라서 학부 전공이 아닌데도 애들한테 그렇게 시켜요. 즉,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구글에 이렇게 한번 쳐보면 Highest Paying College Majors 2025 쳐보면 바이오는 여기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이거 나머지는 다 다르죠. 컴퓨터 사이언스는 있네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없고 패션 디자인 의외네요. 그다음에 케미컬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그 조금 더 세부된 그 전공별 연봉을 보면 페트롤리엄 엔지니어링이 단연 독보적인 1위예요. 단연 독보적인 1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봉 순으로 보면 바이오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도 아이들한테 바이오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하이스페잉 메이저 이렇게 찾아보면 또 나와요. 포브스에서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역시 스템 디스플린이 많이 받고 그다음에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Employees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은 역시 탑이다. 엔지니어링 가장 높고 그다음에 Highest Paying Professional in the US는 역시 메디컬 필드인데 여기서는 안 나와 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배출러 레벨이 아니다. 그러니까 배출러 레벨만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부 전공을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만 갖고 따지니까 뭐 엔지니어링이 가장 높고 스템이 가장 높고 그렇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역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전공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돼 있죠. 제가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10명이 대학을 가면 그중에 한 3, 4명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의 프리메드 다녀요. 프리메드 다니는 게 사실은 프리메드가 아니고 메디컬 트랙을 타고 있는 학생들이겠죠. BSMD가 아닌 이상. BSMD도 사실은 뭐 중간에 시험을 봐야 되는 데가 있고 조건이 좀 까다로운 데들이 있잖아요. 프리메드라고 하면 메디컬 트랙을 타는 친구들, 나중에 MCAT도 보고 의대에 지원을 해서 가야 되는 의학 대학원을 지원을 해서 가야 되는 친구들인데 프리메드 다녀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바이올로지 전공이나 케미스트리 전공이겠죠. MCAT을 보기 쉬운. 그다음에 프리레퀴짓을 잘 받을 수 있는. 보면 여기 또 보면 이 사실은
전공들 여러 가지 해서 MCAT 치고 토럴 애플리컨스가 이렇고 합격하는 게 그래요. 사실은 52,577명 중에 만 3만 명이 바이오 전공이기는 해요. 바이오 쪽 계열. 바이오만 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 계열이라서 반 이상이 바이오 쪽 계열인데 사실 합격률로 따지고 보면 바이오 전공하는 학생들보다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180명, 344명 지원해서 180명 붙었어요. 그러니까 50%가 훌쩍 넘죠. 그래서 굳이 바이오 전공이 아니더라도 MCAT 시험 보고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왜 바이오를 그렇게 열심히 고집하느냐? 뭐 의대 가기 쉽어서 그렇겠죠. 프리레퀴짓 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왜 의대의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그 뉴요커에서 그 SFFA하고 하버드하고 그 소송 중일 때 그 뉴요커에서 기사를 낸 거 있죠. 그 스크류 조크. 그러니까 하버드의 입학처장. 그러니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그 책임자와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연방기관 사이에 조크의 이메일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메일 내용을 보시면 좀 충격적이에요. 누구냐 하면 이분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 어드미션에 50년 이상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86년서부터 Dean of Admission and Financial Aid예요. 그러니까 입학처장이죠. 그리고 Federal Official은 어디 일하고 있는 Federal Official이냐면 Office for the Civil Rights. 시빌 라이츠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하고 둘이 이제 이메일을 했는데 그 이메일을 보시면 굉장히 에이션 아메리칸으로서 가슴이 아파요. 처음부터 끝까지 에이션 아메리칸들에 대한 비하가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 그 필리피노 학생인데 아버지를 잃어서 내가 14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 힘들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램즈에서 오퍼를 받아도 램즈가 풋볼팀이잖아요. 풋볼팀인데 램스에서 오퍼를 받았다 이렇게 쓰면 132파운드 디펜시브 라인맨이 필요해.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일반적으로 체격이 작으니까 132파운드짜리 에이션 아메리칸은 안 필요하다라는 에이션 메일에 대한 그 스테레오타입을 어플라이하는 거. 이게 조크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끝에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AACJR라고 썼어요. 이 CJER은 구글에도 나오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AACJR을 구글 치면 나왔었거든요. 이 기사가. 근데 요즘은 많이들 숨겨져 있어요. 요즘 많이 안 찾으시는 것 같아요. AACJR는 뭐냐면 최상위권 대학, 특히 이제 하버드에서 하버드를 입학해서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AA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죠.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을 비하하는 단어예요. 그걸로 끝맺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바이오를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조금 안 좋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고 그게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에이션 아메리칸들 중에 바이오를 전공하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렇게 좋은 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는 입학한 전공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의외로 소수, 많지 않다. 뭐, 2017년도 12월 달에 나온 연방조사에 의하면 한 3분의 1 정도에 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전공을 바꾼다라고 나오고, 그중에 높은 확률로 내추럴 사이언스하고 매스매틱스 전공하는 아이들이 전공을 바꾼다. 뭐, 에듀케이션도 있고, 뭐, 휴머니티도 있고 많이 바꾸지만 가장 높은 거는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다. 수학을 전공하러 들어갔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했던 수학 계산하고는 다르게 원리원 물어보고 막 그 개념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최근 이제 구글을 찾아보면 구글에서는 약 80% 정도의 학생까지 입학한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저 전공을 대학에 가서 바꾸는 친구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전공을 바꾸고 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좀 전에 보여드린 그게 30%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University of Tulsa 조사에 의하면 up to 80%, 80% 정도까지 전공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바이올로지 이외에도 직업적 안정성,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바이올로지와 컴퓨터 사이언스를 아이들에게 추천을 하시는 이유는 졸업하고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실 텐데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전공들이 있어요. 다양한 전공들이 있고 특히 직업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전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서치를 조금 어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서 했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케이? 그건 네 뜻이니. 하지만 네가 가고자 싶어 하는 대학보다는 랭킹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요즘 핫하고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전공은 합격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바이오 이외에도 다른 전공으로 의대를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이외에도 컴퓨터에 관련된 AI에 관련된 다른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찾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을 때 특히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은 고등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undecided major를 굳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일 같은 대학, 그다음에 요번에 브라운 같은 대학들에서는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해봐라. 네가 고등학교 때 생각한 거와 지금 이 전공이 다를 수 있으니 한 번쯤 경험해봐라. 그리고 다른 그 전공들을 경험해보고 네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라. 왜 그러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양분돼 있어서 더 그럴 것 같아요. 바이오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다 그것만 하고 싶으니까 다른 것들도 충분히 겪어봐라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공부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심지어 대학에 전공이 없고 그 원컬리지로 지원을 하게 돼 있는 대학들도 심지어는 그래요. 그리고 대학은 직업 훈련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저의 가장 큰 잡 태스크는 뭐였냐면 리서치였어요. 연구. 제가 해야 되는 연구. 그다음에 다른 전공 부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연구, 자기가 해야 될 연구를 하는 것이 그래서 특히 이제 4년제 종합대학들은 직업 훈련은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연구하는 교육기관이고 이 연구하는 교육기관. 그래서 이 연구하는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잘 해서 연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직업 훈련원으로 삼아서 메디컬 스쿨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기 전형 2주 남았는데 지금 방송이 이제 10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기 전형 2주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 교차로 칼럼이고요. 매년 말씀드리지만 이제 9년 차 됐고요. 시카고, 그다음에 미국 중서부, 교차로 칼럼이에요. 그래서 시카고 교차로 가셔서 제 칼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JCEDU 들어오시면 교차로 칼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광고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립대 교수고 대치동에서 강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ACT, SAT 그 for Thanksgiving 캠프를 해요. 온라인하고 인퍼슨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고요. 여러 기관 뭐 뉴스, 라디오 뭐 그다음에 토크쇼도 제가 나가서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지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jcedu.com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jcedu.com 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유튜브 보시고 저한테 질문 보내주실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